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며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베넷골에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원불교의 기도, 접공, 훈련도량, 삼동 베넷 청소년 훈련원이 있습니다. 치유와 비움, 휴식을 통해 내 안에 참 나를 찾고 내 마음의 낙원을 만드는 삼동 베넷 청소년 훈련원의 김보선 원장님을 모시고 베넷골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삼동 베넷 청소년 수련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보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나게 되고 소리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래 이제 전산 종목사님께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아마 많은 기관에서 많은 부처에서 저희가 훈련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교단 교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가 아마 저희 교단의 목표이고 또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처럼 원음방송국에서 훈련원을 이렇게 기획으로 이제 저희들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먼저 추천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자연권에 있는 17개의 훈련원 중에 저희 삼동 베넷 청소년 수련원을 잘 안내해서 많은 분들이 쉬러 오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충만한 느낌 가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삼동 베넷 청소년 훈련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베넷 청소년 훈련원은요. 네. 현재 거주지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내리정길 75호에 거주되어 있습니다. 네. 넓은 하늘이 보이는 네. 산속에는 보통 나무가 빽빽해서 하늘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하늘이 달 열려 보이는 그러한 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지가지 역사와 또 이야기 그리고 염원을 담은 건물들과 조형물들이 잘 자리해서 마치 한 마을을 볼 수 있는 느낌.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베넷 청소년 수련원이 한 마을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제 베넷 훈련원을 오시는 분들 첫 번째 반응은요. 어떻게 이런 곳에 훈련원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꼭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곳에 진입로 자체가 1km 정도가 굉장히 좁은 낭떠러지입니다. 좁은 외길에 중간에 차 한 대가 마주하게 되면 서로 비껴간다는 것이 살짝 어려운 그런 길에 이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큰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들어오시는 네. 분마다 특히 초보 운전하신 분들은 그 길이 네. 섬찟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그 건물 하나하나를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네. 큰 일을 이루었을까 하는 경이로움을 좀 느끼시기도 합니다. 작년에 한 4,000명 정도 교도님들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들어올 때는 아주 좁은 길 통해서 들어와서 또 나갈 때는 또 그 좁은 길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 뱃속과 같더라. 그러면 그 길이라는 거는 바로 탯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현재 여러 교무님들과 같이 운영 유지하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향타원 종사님 모시고 근무할 때부터 기도문에 또는 간혹 이제 저희가 소개할 때마다 썼던 단어가 승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지. 네. 이을승자 땅지자에서 승지해서요. 저희들도 저희 베넷 청소년 수련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 승지, 훈련 승지, 정진 적공 승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어간다 하는 승지라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네. 또 하나 명승지라는 그러니까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빼어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어떤 목표가 분명한 곳이 아마 이 저희 베넷 훈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넷 청소년 훈련원은 이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또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원불교의 정신을 담은 이 건물과 조형물도 참 아름답고요. 뭐 자랑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훈련원만의 자랑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현재는 수원교당의 기와지붕을 외에는 그렇게 많은 기와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훈련원에서는 대각전이라는 큰 목조 건축물을 이제 저희가 기공을 했고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입니다. 지난 2000년 원기 85년도에 대각전은 목조 건축의 국보국 전문가인 조희환님, 현재는 열반하셨는데 네. 조희환 도편수님과 함께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놓인 위치는 해발 600고지에 대각전이 위치해 있는데 보통은 신앙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모시는 목조 건물은 일자 형태여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향타운 종사님께서는 이 건물을 지으실 때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행정진을 할 수 있는 뜻을 요문을 가지고 만든 이제 조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보니 기역자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웅전처럼 되어 있는 대각전 정면에는 이론상 법신불림을 모시고 있고요. 네. 옆에 측면에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누구인지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대각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후 10년 후입니다. 딱 10년 동안 향타원 종사님께서 천일기도 3번을 하시고 조성한 것이 이론탑입니다. 보통은 큰 대성자가 모셔져 있어서 성탑이라는 명칭을 쓴다면 네. 저희 이제 삼동 청소년 수련원은 성자가 지나가신 곳이 아니고 성자의 뜻을 받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살려서 이론상의 진리를 그대로 표현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론탑입니다. 그래서 동그란 구와 그 밑에 이제 2개의 기단이 받쳐져 있는데요. 2개의 네. 기단은 사막팔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3단기 그리고 네. 4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론상의 진리가 저 모습이지 않을까 형상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었고요. 그 이론탑을 조성할 때 하셨던 기도문 지금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네. 보면 향타원 종사님께서 천일이 지나 또 천일이 지나도 이 뜻을 이 소원을 꼭 이룩하겠다는 다짐의 기도문이 이제 작성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10여 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4번 네. 기도를 하시면서 이론탑을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 조성해서 본고식 한 날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셨고 네. 그 뜻을 이어 주셨습니다. 또한 반면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 한다면 향타원 종사님께서 조성하시면서 그 뜻에 가장 맞는 모델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표본이 되실 분이 누굴까? 당연히 대종사님이시죠. 예. 그래서 소년 대종사상을 조성을 해야겠다라 생각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중앙대학의 화가로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는 작가분 김용중 작가분께 이제 이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열반하시고 안 계시는데요. 이제 부탁을 드렸을 때 이 어르신께서 향타원 종사님의 모습에 간절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당신도 모르는 성인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데 그 조성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청년 대종사상을 조성하셨답니다. 네. 그런데 향타원님께서 이거는 소년 대종사상이 아닙니다라고 물리시고 다시 이제 조성하게 됐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대종사님의 저희도 어린 시절 모습을 그렇죠. 귀로는 들었으나 활동하는 네. 모습은 들었으나 현재 사진이거나 초상화를 이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김영중 작가가 이제 고민해서 한 것은 동양에 있는 모든 성자의 얼굴을 모아서 눈, 코, 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향타원 종사님께서 안목으로 그럼 이 얼굴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만들어진 이제 소년 대종사상은 현재 베네골 저희 훈련원 한가운데 앞에 있는 간홀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기의사상을 그대로 연출을 해서 네. 어느 누구든지 오시면 여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시고 대각전에서 그 의구심을 다시 한번 잉태해서 이론탑에서는 깨우침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뭐 다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뭐 하나 빠뜨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하신 거는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에 우리 원불교 훈련 도량이 자리 잡게 된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향타원 종사님께서 원기 71년도 부산 서부교구 초대 교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네. 교군에 있는 청년 훈련에 참석하셨다가 발심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청년 훈련을 했었던 장소가 아주 조그맣고 또 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네. 훈련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이 정도의 규모라면 우리 원불교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훈련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발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교무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원기 7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교정원에서도 처음으로 저희에게 훈련원이라는 인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사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부산교당의 전 회장님이셨던 김인수 회장님께서 만평이라는 땅을 희사해주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의 희사와 여러 가지 협력들도 있었지만 그 부지를 찾는 데에는 세 군데를 둘러보셨다고 하셨어요. 정말 많은 곳을 둘러보셨지만 특히나 베네에 오셨을 때는 현재 들어오는 진입로가 아닌 반대편 산행을 하시다가 산 등성이에서 내려다 보니 오막하니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훈련지로 적격이지 않겠냐 하고 내려오셔서 당신이 생각했던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땅이다 해서 개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이 많고 남향이고 형국이 잘 짜여진 그곳에 조형물과 건축물을 이제 하나하나씩 얹으면서 그곳에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곳에 조성을 하고 보니 옛날 지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종사님께서 그곳을 찾았을 때는 화전민이 2가구가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화전민 가구를 매입을 해서 시작한 곳이 바로 기도터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만평이란 땅을 이제 회장님께서 네. 희사를 해주신 이후에 건물을 지어질 때 지금 최초로 지어진 건물이 청소년의 집을 최초로 지었는데 그 집 터가 설해지터라고 되어 있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설해지터 하면 그곳을 말을 합니다. 그거는 서쪽에는 부처님이 오신다. 그 서쪽에 계신 부처님을 기다리는 곳이 설해지터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서쪽은 인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네. 인도의 부처님을 기다리는 곳이고요. 대각전을 다 얹고 보니 옛 지명이 거기가 박실터라고 적혀 있었더랍니다. 박실터. 박실터. 그러니까 박시성이 있는 성자가 이곳에 온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아무래도 후진으로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엮다 보면 네. 그러면 서쪽의 부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박시성을 가진 부처님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종사님 성함이나 네. 또는 그곳에서 개척을 하신 네. 저희 향타원 종사님의 성씨가 박씨이다 보니 네. 과연 여기는 원불교가 들어와서 정신개벽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 지명에서도 나투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베네 청소년 훈련원의 시설 규모도 궁금합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1년에 꽤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용객 규모는 어느 정도 또 되나요? 저희는 현재 건물, 지붕이 씌어져 있다라고 해서 건물이라고 한다면 17채가 있고요. 이제 예. 조형물들이 한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17채가 모두 다 숙박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다중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6채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2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6채에서. 그래서 네. 처음부터 저희가 국가의 인가를 받은 첫 번째 수련원으로서 200명 수용시설로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중집회시설이 3군데 정도 돼서 이제 선을 할 수 있고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고요. 네. 소규모와 대규모를 조금 아울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숙박시설로 저희들 이제 교무님들이 이제 거주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깊은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곳이 한 3채 정도 돼 있어서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는 부지 확보한 곳은 16,000평을 저희가 부지를 쓰고 있고 네. 이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고 차이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을 때는 10,000명까지도 수용을 저희가 네. 내환객이 있으시고 이제 낮게 오시게 되면 한 5,000명에서 이제 10,000명 사이를 오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교도, 비교도님들을 위해서 사계절 아주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저희 베네 청소년 수련원에는 숙타원 정숙형 교령님을 유시해서 교무 4인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의 교무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퇴임하신 원로 교무님 한 분이 오셔서 조리실을 맡아서 저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근래 이제 교원이 좀 바뀌어서 동무님을 봉사지 교무님이라 불러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정숙형 교령님께서는 저희들 정신적 지주의 역할로 향타오님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아늑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와 이제 정주영 교무, 노호정 교무, 진순철 교무는 훈련원에 있는 제반적인 프로그램과 또 시설 관리를 같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어서 아까 조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봉사로 계시는 익타원 교무님께서 조리실을 맡아서 정성과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고 네. 제가 교도님 두 분 중에 최송윤 교도님께서는 저희 전체 시설 17개가 되는 시설과 제가 또 16,000평이라는 거는 꼭 사람이 걸어 다니는 곳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밭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많은 밭을 같이 농사를 지어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현재 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저희가 한 8사람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베네 청소년 훈련원 아주 다양한 정기 그리고 비정기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뭐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훈련원에서 정기라 한다는 거는 교도 정기 훈련을 정기라고 네. 하는 거고요. 비정기라 한다는 거는 교도 훈련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마 비정기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고 또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훈련도 있고 다양한 훈련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기로 하는 훈련은 교도 정기 훈련 그리고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름철에 하고 있는 휴명상 8월에 네. 그리고 매년 2월 달에 하고 있는 사시정지인 훈련이 아마 정기 훈련이 되고요. 네. 그에 비하면 청소년 수련원의 이름에 걸맞도록 이제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는데 네. 오랜 시간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거는 겨울철에 하고 있는 산골 학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하고 있는 숲속 학교가 저희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는 이제 청소년 대상의 위탁 훈련이 근래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위탁 훈련을 많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인성훈련 또는 또 심성훈련 또는 극기훈련 또 체험훈련이라는 명목하에서 아이들을 좀 만나고 있고요. 자, 우리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서 우리 교도 훈련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일단 정기 훈련 하면 일단 11과목 공통적으로 네. 진행되는 건 뭐 다 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훈련원마다 좀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 베네 청소년 훈련원만의 독특한 방법이랄까 프로그램이랄까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마다 네. 훈련 주제는 어떻게 가야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훈련기관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연합회에서 저희가 1년에 2차례 모여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중심의 훈련을 해봅시다. 근데 훈련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3대력을 양성하고 네. 3대력을 얻는 것이 훈련입니다. 네. 3대력이라 한다는 거는 사막 공부에 네. 이제 준하는 거죠. 수양, 연구, 취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11과목을 원활하게 활용해서 하는 것이 훈련 프로그램인데 네. 저희 훈련원에서 이제 각기 다른 내용보다는 이거를 한번 중심으로 해봅시다라고 목표를 세워서 3년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네. 올해 원기 105년에는 정신수양 과목으로 11과목을 한번 풀어보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유, 다들 계획이 있으셨군요. 자, 베네 청소년 훈련원은 우리나라 1호 사단법인 청소년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처음으로 물로를 터준 곳이 베네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수련원 하면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필수고요. 이거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는 2인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 곳에 저희가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정주영 교무 2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자,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가운데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름에 진행하는 숲속의 학교 또 그리고 겨울에 산속 학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숲속 학교는 저도 와서 연역을 살펴보니 5대 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했었던 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자와 어린이를 다 포함해서 56명이 정말로 아늑하게 시작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불가에서 하는 바로 공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웃 종교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네. 그러면서 종교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숲속학교가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후 저희 이제 성직자들이 한 곳에 있지 않는 이동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의 변수를 가지고 변화하다 보니 현재 숲속학교는 이제 과거 지난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지금 많은 아이들한테도 대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같이 명상 프로그램과 결부해서 15일짜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보았고요. 네.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학습하는 태도, 그 안에 내 마음을 찾는 마음 공부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자기주도 학습을 몇 차례 해보았고 또 한때는 별자리를 찾는 걸로도 해보았고요. 근데 과거에 그 프로그램들 그대로 유지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하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올 수가 없어서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는데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휴대폰이요 하고 게임이요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하지 말고 훈련하자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교무님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배워와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법을 배워오셔서 도리어 산골학교 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실컷 놀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문관 훈련도 있었고 네. 또 그것에서 이어진 사시정진 수행 훈련도 반응이 참 좋았다고 하던데 이름이 조금 낯서네요. 네, 무문관은 아무래도 이제 불가의 명칭을 좀 따왔습니다. 네. 말하지 않고 화두를 걸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무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타원 종사님 생존에 계실 때는 무문관 이름으로 저희가 이 선 정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네. 종사님 열반 이후에는 종사님께서 하루에 4번 빠지지 않고 정진하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자 해서 4번 정진한다 해가지고 사시정진 훈련으로 명칭을 이제 변화를 주었습니다. 네. 근데 주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건 수행 중심으로 하면서 2시간 이상의 이제 앉아서 화두를 들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나를 관찰하는 모습으로 네. 움직인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데에서 깊이를 가능하려는 그 안목을 키우려는 프로그램이 아마 이제 사시정진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역시 휴명상 아니겠습니까? 베네 청소년 훈련하는 이 많은 교도님들에게 쉬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훈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휴 명상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안 움직여도 되는 사시정진 훈련이 있다면 네. 여름 하면은요 저희가 늘 들뜨기 마련이고 내 체온이 바깥 체온하고 같이 같아서 온도가 높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피로도가 높아간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여름 휴가 잘못 갔다 와서 더 피로도가 맞아요. 높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휴명상은 이 지쳐있는 육신, 더위나 여러 가지 일에 또 후반을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에 따른 이제 육체의 피로도 풀고 또 하나는 늘 우리가 새로운 물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맛집이 무엇인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안으로 챙겨서 육신은 이완해주고 안으로 내 마음 찾아가는 그 의도로 저희가 휴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 다양하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가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저희 훈련기관 협의회에서 작년부터 많이 준비했던 게 뭐냐면요. 네. 저희가 마음온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좀 개설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일반인들이나 또 교도님들께서 실제로는 전국에는 저희 훈련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고 또 훈련원을 갔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맞아요. 저희 훈련원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거는 한 4가지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서 앞으로 매주 이제 매달 몇 번째 주 토 일요일 날 훈련원을 방문하시면 적어도 공통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경험을 하고 가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훈련원을 가든지 그냥 가서 뻘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면은 몇 시에 입실을 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또 거기에 훈련원마다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또 체험을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배내 훈련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청에 의한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저희가 주어진 날짜는 실제로 1년에 55주 제한적인 날짜에서 교도 훈련과 몇 가지 프로그램을 빼고 나면 비어져 있는 날짜는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은 그처럼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쉼이 무엇인지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배내 청소년 훈련원의 원장님으로 부임을 하실 때 마음에 품었던 뭐 서원, 소망, 바람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배내 부임했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1년 내내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과거에 살았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어떤 식으로 가야 향타원 종사님께서 정말로 이곳에 이런 형태를 만드신 의미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운영도 자립경제가 되는 훈련원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그 건물들을 잘 수호, 유지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놓여 있는 그곳을 현대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용객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는 그런 훈련원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소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는데요. 끝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배내 청소년 수련원은 아주 재미있는 공부를 하는 일터이고요. 또 같이 여럿이서 가꾸어가는 행복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가꾸어가는 곳이 배내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행복을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같이 재밌고 같이 행복한 그런 배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눈물겹고 기댈 데가 없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정말 가까이에 법신불 사원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셔서 어려우실 때 법신불 사원님 찾아가시고요. 또 그래도 내가 공간을 찾아가야 된다면 교당을 찾아가시고 또 교당에서 그 공부하시면서 또 힘들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또 탈출구가 필요하신다면은 저희 전국에 훈련원이 있습니다. 전국 훈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도록 쾌적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기대고 쉬어가시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새 삶과 새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으니 많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교우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든든한 힘이 되고 또 언제나 즐거운 훈련이 있는 곳. 사실 이름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벌써 즐거워지거든요. 우리 삼동 배내 청소년 훈련원이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이야기, 또 알찬 이야기, 또 프로그램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멀리서 또 응원하고 염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자, 오늘은 삼동 배내 청소년 훈련원의 김보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삼동 배내 청소년 훈련원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삼동 배내 청소년 훈련원의 김보선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